운동 안 하고 살 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가능하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은 잘 뺄 수 있어요. 죽어도 안 빠지는 곳들, 이런 부분들은 운동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이런 부위는 배추사라든지 온다리프팅 같은 시술의 도움을 받아서 감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플래넷스1 원장 김준섭, 김종하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열심히 하는 것과 별개로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간혹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의외의 사실들에 대해 질문을 받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운동 안 하고 살 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가능하죠. 사실 다이어트는 운동보다 먹는 것이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먹는 양을 조절해 주신다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은 잘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이 식이 조절만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허기가 져서 폭식할 가능성도 되게 크잖아요, 원장님.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이어트 약으로 식욕을 조절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한 다음 근육이 줄지 않도록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턱살이나 허벅지살, 그리고 이제 팔뚝살 같이 죽어도 안 빠지는 곳들, 이런 부분들은 운동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해주신 그런 특정 부위의 살들은 운동만으로 감량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이런 부위는 배추사라든지 온다리프팅 같은 시술의 도움을 받아서 감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밤마다 야식이 땡기는 분들은 4가지만 바꿔보세요. 첫 번째, 낮에 충분히 먹기. 낮이랑 점심에 너무 적게 먹으면 밤에 오히려 허기가 져서 폭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단백질을 포함해서 먹어주시면 포만감이 오래 가서 허기를 좀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퇴근 후 무리한 운동 줄이기. 퇴근 후에 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소비한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이제 식욕이 확 올라갑니다. 운동은 이 늦은 밤에는 너무 격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한 유산소, 스트레칭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세 번째, 취침 시간 앞당기기. 늦게까지 깨어있게 되면 저녁을 먹고도 야식 같은 게 땡길 수밖에 없어요. 수면 중에도 칼로리가 소모되기 때문에 배고프다 하시면은 그냥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네 번째, 스트레스 조절하기.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은데요. 이럴 때는 다른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할 때 이 4가지 음식 신경 써서 드셔보세요. 첫 번째, 단백질. 계란, 닭고기, 그릭 요거트, 두부, 이런 단백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백질은 식욕을 줄여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또 기초대사량을 유지시켜줘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이섬유. 초록색 야채, 양배추, 샐러리, 아보카도, 미역 같은 이런 음식들을 말하는 건데요.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소화 속도를 늦춰주고 혈당이 오르는 것을 억제해줘서 포만감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변비도 예방해주고 장 건강까지 챙겨주니까 채소와 과일 같은 거 꼭 섭취해주세요. 세 번째, 건강한 지방과 탄수화물, 견과류, 치즈, 오트밀 같은 걸 말씀드리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말고요. 마지막으로 배부르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물인데요. 다이어트 할 때 물은 필수거든요.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순환이 좋아지고 가짜 식욕도 잡을 수 있어요. 살 빼고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은 꼭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무리한 다이어트인데요. 단기간에 과격한 운동과 식단으로 영양 불균형이 생겨버리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땐 얼굴이 푸석해 보이고 좀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 있죠. 또 급격한 체중 감량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을 이제 발생시키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꼭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탈모라던가 생리불순, 두통 같은 다른 문제들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급하게 감량하지 마시고 서서히 감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볼살이나 턱살 같은 부위 처지는 게 걱정되시면 티타늄 리프팅이나 온다 리프팅 같은 시술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피부 속 콜라겐 생성도 이제 촉진시켜주고 탄력도 회복시켜주니까 이런 걱정되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사 혹은 관련 치료에 대한 질문들을 드려보려고 해요. 혹시 어떤 질문들 해주셨나요?
가장 큰 이유가 무리한 다이어트예요. 너무 급격하게 살을 빼다 보면 피부 탄력이 처지고 셀룰라이트도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바로 셀룰라이트랑 처진 살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면 이게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셀룰라이트는 사실 피부 아래 지방층에서 이제 지방세포와 노폐물 그리고 결합 조직의 변형으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단순한 운동만으로 없애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게 트리플 바디라는 바디 토닝 장비인데요. 이게 단순히 피부 겉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고주파열로 지방을 녹이고 중주파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노폐물 배설을 촉진시켜줘요. 그리고 저준위 레이저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데요. 시술하시고 나서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처진 살도 개선됐다 라고 해주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실제로 시술 후에 피부결이나 탄력, 체형이 좀 개선되는 걸 많은 분들이 느끼시더라고요. 무릎 위, 부유방, 옆구리 뱃살. 아무리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해도 이런 부위가 잘 안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의학적으로 이제 좀 설명드려보자면 지방세포의 크기와 개수의 문제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는데 그 지방이 지방세포라는 주머니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많이 저장되면 저장될수록 당연히 이 지방세포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이게 커질수록 이제 살이 쪘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세포의 크기만 작아질 뿐 그 개수가 줄어들진 않아요.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특정 부위에 살이 남아있는 분들은 살을 빼도 지방세포의 개수는 동일하니까 안 빠져 보이고 처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특정 부위들을 빼주사 같은 지방 분해 주사로 지방세포 개수를 줄이려고 해요. 커져 있는 지방세포를 터뜨려서 배출해주면 숫자도 줄겠죠. 그래서 감량하는데 확실히 효율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혹시 이중턱이 고민이시고 라인이 없는 얼굴형을 가지신 분들이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실제로 빼주사 맞으셨던 환자 두 분 케이스 한번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분은 이제 예비 신부분이셨어요. 결혼식 준비 때문에 이제 빠르게 내 얼굴 라인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약 1, 2주 만에 이제 빼주사로 턱선을 만들어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다른 한 분은 운동이랑 이제 식단 조절로 감량을 열심히 해도 얼굴살은 지독하게 안 빠진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빼주사로 얼굴 라인 정리하고 그제서야 다이어트 성공이라면서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빼주사 자체가 지방세포 수 자체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도 확 빠져 보일 수 있는 거죠. 빼주사가 다운타임이 좀 적고 스테로이드나 PPC 같은 물질이 안 들어있거든요. 두 분 다 이럴 거면 좀 빨리 올 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빠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원장님, 빼주사 맞으면 한 번에 빨리 빠져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듣는데요. 빼주사 자체가 지방세포 수를 줄이는 방식이라 눈바디로도 티가 확 나게 되거든요. 지방세포 개수가 줄어든 만큼 살이 빠지지만 후에 관리를 안 하게 된다면 아무리 지방세포가 적더라도 크기가 다시 커질 거고 다시 전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편한 점도 있죠. 빼주사도 주사 시술이니까 의료진이 아무리 최소화하려고 해도 가끔 멍이나 붉은기가 일시적으로 동반되고는 해요. 그리고 이제 약물 주입량이 좀 많을수록 이물감이나 약간의 통증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생제 처방하고 이제 후 관리도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효과 하나는 확실하기 때문에 특정 부위 지방이 고민이거나 운동해도 안 빠지는 부위가 있는 분들에겐 저는 꼭 추천드려요. 그리고 받으신 분들이 만족을 하셔서 입소문도 내주고 하시더라고요. 다이어트 약, 살은 빠집니다. 하지만 약만 먹으면 빠진다. 이건 아니에요. 다이어트 약 자체는 살을 빼면서 식사량 조절을 도와주는 도구예요. 다이어트 약을 먹는 건 섭취량 조절을 도와주고 체지방을 태워주면서 체중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한 번 복용하면 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은데요. 다이어트 약은 식사를 조절하는 그런 습관을 개선하는 단계에서 사용한 다음에 중지하시면 됩니다. 약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이어트 약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이 있다면 생활 습관을 제대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복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체중 감량 후에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식이 습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다이어트 약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먹으려면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첫 번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약만 복용하세요. 다이어트 약을 보다 효과적으로 복용하려면 일정해야 돼요. 마음대로 조절하면 효과도 미미할 수 있고 목표한 바에 늦어질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다이어트 약 먹을 때 술은 절대 금지입니다. 알코올이 약 효과 자체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다이어트 약이랑 알코올 두 가지 모두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탈수 증상, 속쓰림과 같은 위장 증상도 심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숙취도 더 심해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애초에 술은 다이어트 할 때 피해 주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병원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간혹 부끄럽고 숨기고 싶다고 해서 말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에게 딱 맞는 안전한 처방을 위해서라도 꼭 솔직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다이어트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 받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 나눈 시술과 관련된 것도 괜찮으니까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